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보건소 간호사가 제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약봉투를 열어보다가 손을 멈추더니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저를 조용히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어머니? 문이 닫히자마자 간호사가 약봉투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이 약 어머니 혈압약 아니에요.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리는 성분이에요. 5년 동안 이걸 드셨다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기웃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에서 효부 소문이 자자한 매일 아침 두 손으로 공손하게 약을 건네주던 그 며느리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쓰러뜨리려 했다는 걸. 30년 새벽마다 혼자 문 열어온 제 가게를 완전히 가져가려면 제가 먼저 판단 능력을 잃어야 했다는 걸. 가게는 이미 며느리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남은 건 제 몸뿐이었습니다. 68살 한명순의 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68살 30년을 지켜온 가게를 며느리에게 통째로 빼앗긴 것도 모자라 매일 아침 건네 받은 약이 사실 몸을 망가뜨리는 약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보건소 측정대 위에서 드러난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버텨온 분이라면,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린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사연이 남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재래시장 골목에 새벽빛이 번지기 전 저는 이미 포목점 셔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제가 이 가게 셔터를 처음 올린 것은 28살이었습니다. 남편 성재학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영안실 복도에서 등에 업은 아이가 잠에서 깰까봐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도 어깨도 흔들지 않고. 그리고 사흘 뒤 진우를 등에 업고 셔터를 올렸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 분유값이 필요했고, 다음 달 가게 세를 내야 했고,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 가게 하나로 진우를 키웠습니다. 분유를 사고 학원을 보내고 대학 등록금을 댔습니다. 진우가 졸업식 날 엄마 나 취직됐어라고 전화했을 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진열장 앞에 서 있었더랬죠. 이 낡은 나무 진열장이 다 한 거라고. 이 가게가 전부 해낸 거라고. 진우 결혼식 날에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웃고 사진을 찍고 끝까지 버텼죠. 집으로 돌아와 가게 앞에 섰을 때야 눈물이 났어요. 여기가 다 한 거야. 여기서 전부 해낸 거야. 유리 진열장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그 표면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소리 없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차린 인테리어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3억 원. 진우는 그 빚을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통장 정리를 하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에 놓인 통장을 제가 집어든 것이었거든요. 매달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30년 모은 것 중 1억 5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진우 앞으로 보냈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잘 쓰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습니다. 아들이니까. 2달 뒤 류수정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아내였습니다. 35살.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 무릎에 진심이 담겼다고 믿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장 바닥에 무릎까지 꿇는 여자라면 믿어도 된다고.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라 딸을 얻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수정이는 다음 날부터 가게에 나왔습니다. 장부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재고를 파악하고 묵은 거래처를 정리하고 온라인 판매망까지 만들었죠. 6달 만에 해낸 일이었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좀 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덜 아팠습니다. 이 며느리 정말 복이다 싶었어요. 단골 황점순 씨가 명순 씨, 요즘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다른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6달이 지난 어느 날 수정이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로 가게 명의를 제 앞으로 잠깐 옮겨두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요. 요즘 소상공인들 다 이렇게 한다고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제가 태블릿 계약서를 이해할 리가 없었죠. 수정이가 화면을 넘기며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수정이가 실제로 제출한 서류는 제가 도장을 찍은 페이지가 통째로 다른 내용으로 교체된 것이었다는 걸, 제가 동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조건이 담긴 계약서였다는 걸, 그날 이후 가게 수익이 수정이 통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매달 50만 원이 왔습니다. 용돈이라고 했어요. 50만 원. 30년 제 손으로 일군 가게 수익이 월 50만 원이 됐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통장으로 가게 수익이 들어가는 것을.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말을 꺼낼 때마다 같은 말을 했죠. 수정이 덕분에 빚도 다 갚아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야.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우는.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수정이는 매일 아침 혈압약을 챙겨줬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어머니 복 많으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잦아지고 어지럼증이 생겼어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60을 넘으면 의뢰 그런 것이라고. 수정이가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시점과 혈압 수치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 정확히 같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서 가게에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둑했고 리어카 소리도 없었고 생선 굽는 냄새도 아직 피어오르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흰빛이 번지면서 낡은 진열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된 나무 냄새가 코를 건드렸고 그 뒤로 오래된 첫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날은 이 냄새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진열장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유리 앞에서 남편 기일을 혼자 맞았습니다. 이 유리 앞에서 진우 입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 유리 앞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 것이 아닌가.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속에 돌멩이 하나가 빠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한참 그렇게 서 있다가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영수증 묶음 사이에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제 인감도장의 탁본이었습니다. 종이 위에 도장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
2번이 아니었어요. 10번도 넘게 찍고 또 찍은 흔적. 같은 도장을 반복해서 찍으며 연습한 것이 분명한 자국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가슴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시장 골목 끝에서 첫 리어카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조용히 접어 가방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열장 앞에 서서 새벽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탁본 종이를 가방에 넣고 난 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척했습니다. 수정이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웃고 밥을 먹고 약을 받아 먹었어요. 속으로는 가방 안에 그 종이가 내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며칠 뒤 단골 황점순 씨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포목점 앞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던 오후였어요. 황점순 씨가 진열대를 천천히 훑어보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명순 씨, 요즘 가게 물건 종류가 많이 바뀌었네요. 가격도 올랐던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드나든 단골이거든요. 제가 팔던 것, 제가 받던 값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요즘 유행이 바뀌어서요. 저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황점순 씨가 나간 뒤 진열대 앞에 서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고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제 가게가 낯선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장부 좀 보자. 수정이가 눈 하나 깜짝 않고 태블릿 화면을 손으로 가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잡한 건 신경 쓰시면 혈압에 안 좋아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맡겨두세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가리는 그 손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진우한테 말을 꺼냈습니다. 장부도 못 보고 거래처도 모르고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다고. 진우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귀찮다는 듯 어슬렁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덕분에 빚도 거의 다 갚았잖아. 왜 이러시는 거야, 예민하게.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이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정이가 가게를 맡기 전보다 빚이 줄어든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사실 하나가 제 입을 막는데 충분했습니다. 남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가게 구석에 작은 술잔을 놓고 마른 포를 한 점 올려뒀어요. 제 사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하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여기서 기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빈 가게 안에 형광등 불빛 하나만 켜둔 채 술잔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첫 냄새와 나무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떤 날은 이 냄새 하나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잔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 가게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 무섭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술잔 옆 바닥에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다봤더니 제 눈물이었습니다. 흘리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손등으로 빠르게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 앞에서 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 가게는 울면서 시작한 곳이 아니라
울음을 멈추고 시작한 곳이었으니까. 며칠 뒤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다 시장 골목 어귀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수정이가 거래처 사장 앞에 서서 명함을 건네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대표니까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수정이의 명함을 받아든 거래처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골목 그늘 안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빠진 명함이었습니다. 30년 이름이 지워진 명함 한 장이 그 어떤 말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거래처한테 내 명함을 돌린 거야? 수정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못 믿으세요? 진우 씨 빚 갚으려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거래처 관리도 다 제가 하는데 명함 하나 드린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눈물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게 습관이었어요. 누가 울면 제가 먼저 미안해지는. 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정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그날 처음 실감했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도 아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만큼은 버티기 어려운 것이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두통이 더 잦아졌어요. 어지럼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혈압 수치가 오를 때마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나오시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그냥 쉬세요. 가게에서 멀어질수록 제가 모르는 일들이 쌓여갔고 제가 모르는 일들이 쌓일수록 수정이 계획은 빠르게 완성돼 갔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몸이 안 좋은 것이고 며느리가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보건소 검진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게 서랍에서 꺼낸 그 종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탁본. 10번도 넘게 연습한 자국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알면서도 확신하기가 두려웠어요. 확신하는 순간 진짜가 되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접어둔 그 종이를 꺼내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보건소에 가는 거야. 가서 직접 확인하는 거야. 종이를 다시 접어 가방 안 깊숙이 밀어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보건소 가는 날 아침, 수정이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딱 좋다. 걷기 좋겠네요. 약봉투를 두 손으로 건네는 손이 공손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아 가방 안에 넣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웃음까지 지었죠. 가방 안 깊숙이는 그 탁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수정이가 창가 자리에 저를 앉히고 옆에 나란히 앉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온기가 손바닥이 아니라 목구멍 어딘가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보건소 대기실은 아침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긴 의자마다 어르신들이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얕게 깔려 있었고 안쪽 측정실에서 혈압기 바람 빠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의자 삐걱이는 소리가 났고 수정이는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이미 다 끝난 사람처럼 여유롭게 기다렸죠.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측정대에 앉아 팔을 내밀었습니다. 간호사 최은지 씨가 커플을 감으며 힘 빼세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최은지 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숫자를 보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지금 드시는 약 가져오셨어요? 수정이가 뒤에서 망설임 없이 약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능숙했어요. 준비라도 한 것처럼. 최은지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약 포장지를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이 저한테는 길게 느껴졌어요. 최은지 씨가 처방전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펼쳐 약 성분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정이가 뒤에서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최은지 씨가 몸을 숙여 제 귀 가까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세요. 지금 바로요.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정이한테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은지 씨가 앞서 걷고 저는 그 뒤를 따랐죠. 뒤에서 수정이가 어머니, 어디 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좀 더 필요해서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실 문이 닫혔습니다. 최은지 씨가 책상 위에 약봉투를 펼쳤습니다. 포장지 뒷면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약 처방받으신 거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이 성분, 어머니 혈압약이 아니에요. 최은지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리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걸 얼마나 드셨어요?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5년. 5년 동안 매일 아침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주던 그 약봉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에 돌덩이가 빠지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그게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둘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아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감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최은지 씨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실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몸 어딘가에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직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접어둔 종이를 꺼내 최은지 씨 앞에 펼쳤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최은지 씨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인감도장 탁본이 빼곡하게 찍힌 종이였어요.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가 연습한 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지 씨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10년을 일했다는 것, 보호자에게 피해를 입는 노인을 2번 목격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이 약봉투 제가 보관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 안 하셔도 돼요. 준비가 되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3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남편 없이, 도움 없이 혼자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헐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수정이었습니다. 최은지 씨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검사 중이라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문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건소를 나서면서 수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웃음도 똑같이 지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 수정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역겹지도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진열창을 비추는 시간이었어요. 수정이 카운터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고 박스 하나를 직접 열었습니다. 수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예요? 저는 박스 안원단을 꺼내 진열대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원단 발주는 내가 직접 넣었어. 거래처 사장한테 앞으로 연락은 나한테 먼저 하라고 다시 얘기해뒀어. 수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저는 이미 다른 손님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훑어봤어요. 수정이 붙여놓은 가격표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단골들이 낯설어 하던 가격들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가격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원래 붙여두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손님들이랑 맞춰온 숫자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위에 새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원래 가격으로 황점순 씨가 들어오기 전에 다 끝내야 했거든요. 수정이 가게에 들어선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진열대를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어요. 어머니, 가격표 왜 바꾸셨어요? 제가 다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가격은 30년 동안 내 손님들이랑 맞춰온 거야. 내 계산이 아니라. 수정이 뭔가 말하려고 입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다쳤어요. 저는 이미 황점순 씨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최은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약 성분 확인됐어요. 오실 수 있어요? 보건소 상담실에서 최은지 씨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처방받은 혈압약 성분과 실제 봉투 안 성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성분이었어요.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활자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5년. 그 숫자가 자료 위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지 씨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가게명의 이전 당시 서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도장 찍으신 원본과 실제 제출된 서류가 바뀐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증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메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저 류수정 언니 류수연이에요.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버스 안에서 등이 굳었습니다. 수정이 언니, 한 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었어요. 수정이 입에서 언니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만나실 수 있으세요? 다음 날 수연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살이었어요. 수정이랑 얼굴이 닮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수정이처럼 환하게 웃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저는 가게 안쪽 의자를 권했습니다. 수연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동생 집에 들렀다가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가슴 안쪽이 차갑게 조여들었습니다. 가게도 모자라서 아파트까지. 수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 전에도요. 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때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를 했는데 그 중간을 제가 수습했어요. 봉투 안에서 합의서와 경위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수연 씨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동생이 울고불고 하니까 제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제가 겁쟁이였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수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오셨어요? 수연 씨가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파트 서류를 보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가게는 제가 어떻게 눈 감을 수 있었다 쳐도 사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시장 골목의 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리어카 바퀴 소리, 생선 굽는 냄새, 저녁이 오는 소리.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겁쟁이였던 사람이 용기를 낸 것.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은지 씨와 수연 씨와 제가 가게 안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테이블 위에 자료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지, 인감도장 탁본, 수정이 과거 피해 관련 합의서와 경위서, 가게 명의 이전 이후 5년치 이체 기록, 아파트 담보대출 준비 서류. 최은지 씨가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머니. 이제 언제, 어디서 터뜨릴지만 정하면 됩니다. 저는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어야 했어요. 수정이 가장 자신만만한 자리여야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야 가장 크게 부서지는 법이니까 어디여야 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고 진열장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30년 된 나무 냄새가 코를 건드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정이 앞에서 더 자주 웃었습니다. 더 힘없어 보이려 했어요. 등을 조금 더 구부렸고 걸음을 조금 더 느리게 걸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요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다. 수정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경계심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날짜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30년 동안 이 셔터를 올려온 손이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증거가 완성된 뒤 열흘이 흘렀습니다. 그 열흘이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새벽 4시에 셔터를 올리고 황점순 씨랑 차를 마시고 30년 된 천을 폈습니다. 수정이 앞에서는 더 자주 웃고 더 힘없어 보이려 했죠. 진우가 어머니 요즘 좀 나아 보이네라고 하면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그 평화 안에서 저는 조용히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어요. 수정이 가게 한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진열장을 닦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네, 다음 달 초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때쯤이면 정리가 다 될 테니까. 인테리어 업체였습니다. 가게 리모델링 공사를 다음 달 초로 예약해둔 것이었어요. 30년 가게를 완전히 뜯어고쳐 흔적을 지우려는 마지막 수순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던 걸레를 진열장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바닥이 유리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손목까지 올라왔어요. 다음 달 초 그 안에 끝내야 했습니다. 이틀 뒤 황점순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순 씨,
이 가게 곧 없어진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던데요. 사실이에요? 30년 단골이었어요. 이 가게 셔터 올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걱정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황점순 씨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황점순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한테 말했어요. 며느리야, 이번 주 토요일에 단골 손님들 모시고 작은 감사 모임 하고 싶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수정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다 준비할게요. 흔쾌했어요. 너무 흔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오는 것을 계획을 앞당길 기회로 본 것이겠죠. 리모델링 예약도 잡아뒀으니 이 자리에서 새 브랜드 론칭 소식까지 발표하면 더 좋다고 계산했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최은지 씨와 수연 씨한테 따로 연락을 넣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가게 문을 일찍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래된 천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햇빛 속에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빛 안에 서서 숨을 천천히 들이켰어요. 이 냄새를 이제 잃지 않아도 됩니다. 단골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황점순 씨가 제일 먼저 왔고 시장 상인들도 왔어요. 진우도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감사 모임이라니까 좋다. 진우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으니까. 차가 돌고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황점순 씨가 명순 씨 가게가 벌써 30년이에요라고 했고 시장 상인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가게 안이 오랜만에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어깨가 올라가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기 것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자세였죠. 이 가게 다음 달부터 새롭게 바뀔 거예요. 리모델링하고 새 브랜드로 다시 시작할 거거든요. 제가 더 크게 키울게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진우도 박수를 쳤어요. 수정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절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지 씨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수연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수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만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년치 이체 기록, 약 성분 분석 결과지, 인감도장 탁본, 수정이 과거 피해자 관련 합의서, 명예 이전 서류 교체 정황이 담긴 자료,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체 기록을 집어들고 말했습니다. 이 가게 수익이 5년 동안 어디로 갔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수정이 어머니, 그건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예 이전 계약서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이 서명. 가게 앞 모든 시선이 그 종이 위로 모였습니다. 이 서명, 제 것이 아닙니다. 황점순 씨가 명순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했어요. 수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어머니가 먼저 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최은지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분석 결과지를 들어 올렸어요. 이 약 한명순 어머니 처방받으신 혈압약 아닙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에요.
5년 동안 혈압을 올리는 약을 드신 겁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황점순 씨 손에서 찻잔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진우가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게 사실이야? 수정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가게 안 모든 사람한테 답이 됐습니다. 수정의 침묵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점순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수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 찻잔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수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정이 우는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장부 보여달라고 했을 때도 울었고, 거래처 명함 얘기를 꺼냈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 발씩 물러섰죠. 누가 울면 제가 먼저 미안해지는 게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수정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일어나. 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가게 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수연 씨가 자리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류수정 언니 류수연이에요. 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이 3년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노인분 재산을 탈취하려다 피해자 가족한테 신고된 거예요. 그때 제가 중간에서 수습을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못하겠어요. 진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연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년 전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였어요. 류수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눈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가 또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정이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울먹였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난 더 이상 못 봐. 진우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정아.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게 전부 사실이야? 수정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가게 안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았어요. 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한테 예민하다고 했고 수정이 편만 들었고 어머니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게 밉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 아들도 어딘가에서는 눈을 감고 살아야 했다는 것을 이 순간만큼은 알 것 같았어요. 그때 최은지 씨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어머니, 이것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제 도장이 찍혀 있었고 제가 모르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점순 씨 손에서 찻잔이 테이블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은지 씨가 말했어요. 명순 어머니가 건강이 더 나빠지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 아파트까지 가져가려 했습니다. 가게도 모자라서 몸을 망가뜨리고도 모자라서 집까지 그 세 줄이 제 머릿속에서 차례로 내려앉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돌처럼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분노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가운 것이었죠. 수정이 그건 오해예요.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까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수정도 알았을 거예요. 진우가 수정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가게 수익 챙기는 건 알았어. 빚 갚는데 쓴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어. 어머니한테 미안하면서도 내가 편한 쪽을 택했어. 수정이 진우 씨,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했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약을 바꾸고 아파트까지 노렸어. 이건 내가 눈 감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우가 돌아서서 제 옆에 섰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섰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정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래, 따져보자. 수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 도장 탁본이 가게 서랍에서 나온 것도 따져보고 내가 서명한 페이지랑 실제 제출된 서류가 다른 것도 따져보자.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5년 동안 매일 아침 두 손으로 공손하게 혈압 올리는 약을 챙겨준 것도 전부 따져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따져보자고 했으니까. 수정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지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서에서 2명이 들어왔어요. 수정이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두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안 거겠죠. 경찰과 함께 가게 문을 나서는 수정의 뒷모습을 가게 안 사람 모두가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시장 골목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바람이 골목 끝에서 이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오는 바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으니까 저는 그 바람 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찻잔들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누가 기침 한번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황점순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순 씨,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였어요. 30년 동안 이 가게를 드나들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봐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제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황점순 씨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러지 못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거나 어깨를 두드리거나 눈을 맞추는 것으로 충분했죠. 30년 동안 옆자리에서 같이 시장 골목을 버텨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말보다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걸 그날 다시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고 가게 안이 비었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정이 이상하다고 하실 때마다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수정이 편만 들었잖아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저는 아들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밉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5년 동안 등을 돌린 아들이 원망스럽지 않았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가 낮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들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알면 됐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다 말해줄 테니까. 명예 회복 절차는 필적 감정 결과와 수연 씨 진술, 제출된 서류와 원본의 교체 정황이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2달이 걸렸어요. 그 2달 동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명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이 내 것이 아니어도 이 가게는 제 것이었거든요. 30년 새벽마다 올린 셔터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천 냄새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골들이 여전히 찾아왔고 황점순 씨는 여전히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이제는 제 번호로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차를 마시고 원단을 폈고 가게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기다리는 2달이 외롭지 않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기 우편이 왔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정문이 들어 있었어요. 한명순.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28살에 처음 이 가게 서류에 적었던 이름이 다시 돌아왔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결정문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 위에 결정문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셔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셔터를 올렸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온 그 소리였어요. 쇠가 쇠를 타고 올라가는 소리, 골목 전체에 울리는 그 소리. 오늘은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더 크게 들으려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골목 끝에서 황점순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시각 수정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남편도 돌아서 버린 상태였어요. 봄바람이 그쪽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은 시장 쪽에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1달이 지났을 때 최은지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건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측정기 앞에 앉았어요. 커플을 감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은 손이었어요. 숫자가 멈췄습니다. 최은지 씨가 결과지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상이에요. 이제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이 어떤 판결문보다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연 씨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동생 대신 제가 사과드려요. 저는 수연 씨를 안쪽 의자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였습니다. 2잔을 가져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마주 앉았어요. 수연 씨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가게 안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30년 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뜻하고 조용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테이블 위 찻잔 2개를 나란히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게가 따뜻했습니다. 수정이 재판 결과가 나온 날 저는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황점순 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최은지 씨한테서 연락이 온 건 오전이었어요. 어머니, 수정 씨 실형 선고받았어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황점순 씨 찻잔에 차를 더 따랐습니다. 황점순 씨가 찻잔을 감싸주며 말했어요. 명순 씨, 이제 좀 홀가분해요? 저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진열장에는 수정이 바꿔놓은 물건들 대신 30년 된 천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있었어요. 손때 묻은 나무 진열장, 오래된 거울, 단골들이 앉던 낮은 의자들. 가게가 처음 문 열던 날의 냄새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천 냄새, 나무 냄새, 이른 아침 시장 골목의 냄새. 네, 홀가분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우는 새 일자리를 구해 따로 살기 시작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가게 셔터 앞에 먼저 와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거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왔어.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다고 했어요. 저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셔터를 같이 올려주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그 새 올라가는 소리가 둘이 함께 내는 소리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에 작은 술잔을 놓고 마른 포를 한 점 올려뒀어요. 해마다 이 자리에서 해왔던 것처럼 빈 가게에 형광등 불빛 하나만 켜두고 술잔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천 냄새가 가게 안에 고요하게 깔려 있었어요. 술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켰어요. 우리 가게. 작년 기일에는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물었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말하고 싶었던 게 생겼으니까 그게 다였어요. 술잔 옆 유리창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 골목이 조용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 왔어요.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예전에는 수정이 손을 잡고 앉아서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라고 했던 그 버스였어요. 이번에는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좋았어요. 보건소 대기실은 오늘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중에 얕게 깔려 있었고 안쪽에서 혈압기 바람 빠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번호가 불렸어요. 측정대에 앉았습니다. 최은지 씨가 커플을 감으며 웃었어요. 숫자가 멈췄습니다. 최은지 씨가 결과지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정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은지 씨가 덧붙였어요. 이제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그 말에 이번에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았어요. 약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최은지 씨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보건소를 나섰습니다.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봄볕이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황점순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순 씨, 오늘 점심은 내가 살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오랜만에 온몸으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가게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쇳덩이가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좋았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감촉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감촉이었어요. 잃어버릴 뻔했던 무게였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리어카 바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아직 피어오르지 않은 하루가 막 시작되려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셔터가 다 올라갈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어요. 이 열쇠는 이제 다시는 남의 손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살 한명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포목점은 천을 짜는 곳이에요. 한 올씩 한 올씩
천천히 짜야 합니다. 서두르면 끊어지고 놓치면 풀려버리죠.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5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한 올씩 다시 짜는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걸렸던 장면은 따로 있어요. 명순 씨가 약봉투를 받아들면서 고맙다고 웃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남도 착할 거라고 믿거든요. 그 믿음이 약점이 되는 세상이 슬픈 거지 믿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믿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서류에 관한 일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통장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서류는 내가 직접 읽고 약은 처방전과 맞는지 한 번씩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의심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받는 사람은 결국 그 호의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너질 때의 충격도 그만큼 커지는 법이죠. 가장 무서운 착취는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매일 아침 웃으면서 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명순 씨 곁에는 최은지 씨가 있었습니다. 보건소 간호사 한 명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 혼자 사귀지 말고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말을 꺼내보세요. 말 한마디가 5년을 되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시원했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세요. 순잔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